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지명 장진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할 때 처음에 생각하는 거 뭐죠? 어떤 아이템 그리고 회사나 가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브랜드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 관련돼서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상표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명소란 거 아세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면 집안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한자 뜻을 생각해서 이름을 주어주신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장명소에 가셔갖고 이 아이의 어떤 인생에 좋은 이름이 될 것이 무엇인지 받아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명소란 것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름을 잘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거지만 회사의 어떤 사업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명소보다 좀 전문적인 상표법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름을 지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게 이름을 짓든 아니면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든 초반에 어떻게 하시냐면 주변에 이제 의견 물어봐요. 아 이거 어때? 하고 몇 가지 아니면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 올려서 이거 상표 새로운 상품 나왔는데 이거 이름 후보 구합니다. 이렇게 주변 의견을 물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뭐 자기 스스로 뜻이 좋다, 마음에 드는 예쁜 이름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진보하신 분들은 브랜드 컨설팅 하는 회사에 가셔갖고 컨설팅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향후 사용성이라든가 이런 로고까지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상표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중에 영업을 하고 물건을 팔다 보니까 남의 상표를 침해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쓴 이름을 남들도 맘대로 쓰게 돼갖고 굉장히 시장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내가 어떤 마케팅과 프로모션 한 노력이 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옛날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 텐데요. 좀 예전 기사긴 하지만 덥죽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포항에 있었던 가게로 생각이 기억나는데 이 덥죽이라는 메뉴를 어떤 포항에 계신 소상공인 식당 하시는 분께서 오랫동안 만들어 오셨고요. 꽤나 지역에서는 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백종원 씨 유명 방송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 백종원 씨가 소상공인들 그 음식점들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바로 방송 다음 날에 덥죽이란 거를 누군가 상표 출연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메뉴까지 도용하고 있다라며 호소를 하셨었어요. 메뉴는 뭐 약간 좀 여기서는 변론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기회 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상표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변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덥죽 상표를 오래 써오셨던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 선점하기 위해서 출원을 했다던 그 회사도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덥죽이라는 게 이미 어떤 보통 명칭처럼 많이 쓰여왔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유명하게 장사를 하셨던 그분이든 아니면 다른 제3자 누구도 가질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참 덥죽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겠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저렇게 출원한 거는 도둑놈 아니냐 하고 좀 의견이 분분하고 들끓었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아무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덥죽이란 이름으로 가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니라 누가 써도 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다음날 누군가가 도둑처럼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백종원 씨 TV 프로그램 정도에 그렇게 여러 시간 여러 번 해 나가려면 촬영을 하루 1시간, 2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장사도 못하고 백종원 씨 컨설팅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하루만 문 닫아도 굉장히 매출이 아까운데 한 일주일씩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그 일주일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탈 수 있다거나 나아가서는 백종원 씨한테 소개를 받게 되면 백종원 씨가 더번콜이라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본인이 키워주실 요량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 덕죽이라는 상표를 원래 애초에 내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처음부터 좀 상표도 확보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글로벌 진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중국 시장뿐이 아니라 요즘은 SNS도 발달해 있고 뭐 동남아나 저기 아프리카에서까지도 한국 놀러 오셔갖고 한국에서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 이미 한 번씩 다 소문이 나죠.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매일경제 7월 7일 며칠 안 된 기사인데 한국선은 오파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벌써 짝퉁이 판치는 지드래곤 하이볼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벌써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다고 하니 놀랍긴 한데요. K푸드나 이런 K편의점, 우리나라 어떤 상품과 서비스들이 인기가 생기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짝퉁이 범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상표를 받았다고 해도 다 외국에다가 이 상표를 받아놓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그 이름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무슨 왕국이어갖고 뭐 연방에서 뭐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상표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이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다가 다 모든 거를 내 상표 하나 나왔다고 나중에 언제 이게 유명해질지 모르는데 전 세계에다가 상표 다 받는다는 거는 시간도 그렇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로 시장이 큰 나라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데에다가는 좀 상표를 미리 받으시는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아직 스타트업 입장에서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막 수출을 계획하신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중국에서 판처입니다. 왜 중국에서 판처냐?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허나 상표 보호가 안 되거나 이렇게 미개한 나라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특허 소송하면은 훨씬 특허권자 보호도 잘해주고 배상도 판결도 아주 확실하게 세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보호 잘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조라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프라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표준 특허들 같은 경우에 통신이나 이런 코덱 같은 경우 중국 특허 하나가 미국 특허 10개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지국, 그 다음에 소비국 이걸 좀 나눠서 약간 로열티를 정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표준 특허를 보면은 중국 거 하나에서 받는 로열티가 미국 거 10개만큼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국이 워낙 TV도 그렇고 전자제품부터 경공업 제품까지 워낙 제조를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미국하고 관세 전쟁 하느라고 중국에 있는 설비들이 약간 동남아로 이전한다든가 미국으로 리시워링을 한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제조업에서는 비중이 큰 나라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특허는 태어나면 미국 가고 상표는 중국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상표도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드려 볼게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제조해갖고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보내고 이런 과정이 없죠.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많이 만들어지는 국가가 보통 중국, 그리고 공업 국가들 대표적인 동북아의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비중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중국에 내가 어떤 상표를 갖고 있으면은 중국 안에서 그거를 모방하지 말라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샹하이 항구나 홍콩 항 이런 데서 수출하는 것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태국으로 가든
말레이시아로 가든 이런 거를 중국, 한국, 세관에서 딱 내 상표권 가지고 잡아버리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이 팔려가고 이름으로 팔린다. 그럼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베이 소송하고 뉴욕 가서 베스트바이에 소송하고 텍사스 가고 또 아마존에다 뭐 아니면 월마트에 소송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용도 미국을 안 그래도 변호사 수임료도 비싼데 이게 소송 건수도 많아지고 느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중국 상표 특허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직하게는 이런 아시아의 공업 국가들, 뭐 베트남, 뭐 태국, 이런 인도네시아까지도 어느 정도 좀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회사들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수출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창업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 AI가 요즘 제일 핫한 키워드죠. 이 AI의 검색 엔진 이름을 예를 들어 사이발, 시발이라고 지은 미국 회사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회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회사 이름이 자기 회사가 AI 엔진으로 사이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내가 AI 사이버를 합쳐서 이런 이름을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거 AI 사이버 상표법적으로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심상 이거는 그렇긴 하지만 한국어 화자 전 네이티브죠. 네이티브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갖는다. 뭐 영어로 번역하자면 예를 들어 F, U, 땡땡땡, IN 이런 굉장히 나쁜 의미를 주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어떤 수입 상품점에 가면 그때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VH라는 주스였습니다. 아마 이게 V가 야채, 베지타블에서 따온 거고 할이 8종류겠죠. VH 주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장명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외국 회사가 자기는 교류 AC 교류 발전기에 8가지를 꽂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AC라는 상표를 한국에 등록받고 싶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직접 회로 반도체 회로 회사가 자기는 어떤 AC라는 상표를 한국에서 받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여쭤본다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법상은 문제가 없고 등록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한국어 화자 입장에서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어적, 문화적, 마케팅적 측면에서 회신을 할 겁니다. AC라고 아니고 한국어 화자 입장에서 AC8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ICH라기보다는 한국어 화자 입장에서 IC8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FU 땡땡땡땡 같은 나쁜 의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쁜 의미가 나라가 이제 국경이 바뀌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데라고 했던 것도 나라에 따라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도 우리 생각에는 괜찮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든 이게 이 나라에서는 나쁜 이름이다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등록 가능성은 당연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가능하다면 앞으로 진출할 나라의 그 변리사들의 어떤 의견까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내 생각이나 이제 주변 의견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유명해질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표 등록 중요하죠. 꼭 해야죠. 아니면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이제 잘 돼갖고 엑시스를 해서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생각하면 상표 등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리사라는 전문가랑 좀 미리 뜻이 크다면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랫동안 열심히 사업했는데 그게 정작 아까 덕죽 같은 사례처럼 이게 상표 등록도 못 받는 거였어. 그래서 이게 좀
그 이름으로는 뭔가 프랜차이즈 하기 힘들 것 같아. 이러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 어떤 잘 한 방 터진다는 게 뭐 내가 몇 년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식이나 내 손자때 가서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가 됐든 일단 상표를 확립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시라면 글로벌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랜드 전문가들하고 마케팅적인 측면도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어 뭐 영어로도 뜻도 좋고 또 한자로도 뜻도 좋고 그런 거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와 더불어서 주로 생각하고 있는 타겟 국가가 있을 거잖아요. 일본이다, 베트남이다, 이 제품은 그냥 뭐 미주나 유럽이다 했을 때 그 나라들에서 뭐 의미까지 어쩔지, 등록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걸 미리 생각해서 회사 이름을 정하시고 서비스 명칭을 또 제품 이름을 정하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